5살 차이 기타 레슨 받는 쌤한테 호감을 느껴요.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모르겠고, 제가 만약에 지니님의 상황이잖아요. 나는 어떻게 꼬실 것 같냐면, 첫 번째, 수업을 받으면서 종종 사적인 이야기를 꺼내면서 공감대를 쌓는다. 그리고 두 번째, 당연히 이제 사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면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연습한 거, 아니면은 궁금증이 드는 거, 혹시 곡주점 받을 거 있냐? 아니면 나라면 또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. 쌤은 딱 제 수준일 때 있었잖아요. 그때 쌤은 어떤 연주 했었어요? 나도 그거 해보고 싶어요. 이 말이 되게 의미심장하게 들리지 않아요? 지금 이 말 들었을 때? 나라면은 당연히 그 과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생각을 지금 지니님한테 공유하게 되잖아요. 나한테 공유해준단 말이야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랑 나는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. 심리적인 거리가.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꺼내볼 것 같고, 그러면 그 곡을 내가 또 연주를 하는 거예요. 연주를 완벽하게 연습을 해서 그걸 녹음을 한 걸 또 그 사람에게 보내줘. 그럼 이게 그런 게 있다. 연주를 하는 사람들은 그 디테일한 미세한 걸 되게 캐치를 하잖아요. 스트로크를 치는데 강약이 얼마나인지, 아니면 정말 어떤 음표가 빠르기가 세기가 얼마나인지도 다 캐치를 하잖아요. 아, 나는 이렇게 연주를 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연주를 하네? 그 곡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나에 대한 생각을 또 하게 될 수 있잖아요. 그러면은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돼요? 다음에 만났을 때 그거 곡 받았는데 되게 좋더라. 그거 다시 한 번만 쳐볼 수 있어?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되고, 그러면 내가 또 연주를 해주면서 그 사람은 또 과거의 나를 생각을 하겠죠. 그러면서 그 과거의 나를 생각을 하는데 지니님이 내 옆에 있잖아. 그러면은 심리적 거리가 그만큼 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면서 어땠냐고, 좀 많이 쑥스러운 티를 내면서 쌤 나 잘했어요? 이런 식으로 그냥 사람 꼬시는 게 생각보다 어려우면서 좀 간단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시면은, 아, 이런 식으로 사람 꼬시면 진짜 좀 효과적으로 티 안 나게 나한테 넘어올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거구나, 그걸 좀 체감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. 그렇다고 가볍게 생각한다고 뭐 쌤은 이상형이 뭐예요, 쌤은 기타 왜 쳐요, 쌤은 여자친구 있어요, 뭐 이런 거 너무 식상하잖아. 그런 거 말고 그냥 그 사람이랑 나랑 심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그 공감, 간극을 찾아야 돼요. 미세한 포인트들. 그냥 좀 이야기를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면은, 이게 진짜 여우 같은 여자들, 진짜 남자를 좀 잘 아는 여자들이 진짜 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, 그 사람의 관심에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. 지금 상황에서 또 예를 들어보면 기타 치는 사람이라면서요. 그러면 벌써 두 개가 나오잖아. 첫 번째, 그 사람이 기타를 오래 쳤다. 그리고 두 번째, 나 같은 레슨을 받는 사람이 좀 많았다. 그러면은 첫 번째 것만 해도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요. 그 사람이 기타를 몇 년을 쳤었는지, 그 사람은 기타를 치면서 어려운 게 뭐가 있었는지, 근데 왜 꿈을 접고 기타를 가르치게 될 생각을 했는지, 그리고 두 번째, 혹시 진상 같은 그런 수강생은 없었냐, 아니면 나는 좀 어떤 수강생처럼 느껴지냐, 나 좀 약간 귀엽지 않냐, 그 안에서 끼를 좀 떨어볼 수도 있는 거고,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들었으면은 그냥 좋아하는 마음에 좀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전략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관심에 관심을 먼저 첫 번째로 좀 제발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가진 공감대를 나의 삶과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. 서두에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 지니님의 기타 레슨을 받는다. 그러면은 곡 추천을 해달라고 한다던가, 아니면은 그냥 그 레슨 시간을 쪼개서 조금은 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친해져 보는 거죠. 한번 생각을 해봐요. 레슨을 1시간을 받아요. 그러면은 그 사람이 레슨을 하는 동안 거의 50분에서 55분은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레슨을 할 거예요. 왜? 돈을 받으니까. 근데 나는 그 사람이랑 레슨은 레슨대로 받고, 그리고 그냥 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친근감을 형성을 한다면 당연히 나는 다른 레슨생들과는 특별해지는 거 아니에요? 그럼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사적으로 그냥 물어보면 돼요. 그 사람도 당연히 좀 미안함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. 내가 돈을 받고 얘를 가르치는데 얘랑 너무 오늘 사적인 수다를 떤 거 아닌가? 그래서 그냥 카톡을 내가 개인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미안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알려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. 서로가 신세를 지면서 발전되는 게 남녀관계예요. 그냥 이 상황을 떠나서 제가 다른 케이스로 예를 들어볼게요. 대학에서 혹은 직장에서 남자에게 부탁을 해요. 혹시 뭐 유신씨 나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? 그럼 그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아요. 그러면 그 다음 나는 그 사람에게 답례를 하면서 선물을 하는 거예요. 아니면 답례를 하거나 제가 한번 밥 살게요, 아니면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줄 수도 있고, 아니면 그 사람이 나중에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도 그 사람에게 시간을 낸다던가, 그렇게 서로가 신세를 지면서 발전하는 게 연인관계란 말이에요. S님 신세 지는 걸 싫어하는데, 그래 물론 인간관계에서는 신세 지는 거 싫어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여우 같은 여자들은 진짜 신세 지는 걸 잘해요. 부담스럽지 않는 선에서 얘 봐라, 얘 되게 참 사람 괜찮네, 이 정도로 감사함을 또 표현할 줄도 알고, 그 자체가 플러스로 되면서 또 다시 그 신세에 대한 답례를 하고, 그게 오가면서 남녀관계는 발전되는 거라고 생각해요. 그걸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.
그리고 그 다음 스텝이 되잖아요. 그 사람이랑 나랑 어디서 만났든지 간에 우리가 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공감대를 조금씩 쌓으면은 그 사람이랑 나랑 그래도 좀 더 가까운 사람이 되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. 그때 나타난 특징이 자연스럽게 장난을 친다던가 아니면은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굳이 오픈을 한다던가,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면은 그냥 그 사람이 나를 좀 더 편하게 대한다는 거. 그게 그 사람이랑 내가 심리적인 거리가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걸 뜻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때 거기서 그 남자와의 관계를 좀 더 효과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그 다음 두 가지가 존재해요.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 개인적인 이야기들 있죠. 남에게는 하지 못할 아픔이라던가 아니면 집안 배경이라던가 남들에겐 굳이 꺼려하는 고민들, 생각들, 그것들을 그 사람에겐 좀 털어놓는 거예요.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아, 이걸 나한테 말해줘서 참 고맙다라는 걸 느끼지 않을까요?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당연히 꺼려질 텐데 그래도 나한테 이걸 말해주네? 나도 그만큼 이 사람에게 좀 더 챙겨줘야겠다, 좀 더 내가 공감을 해줘야겠다라는 강박이라는 게 들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슬슬 연애 이야기를 좀 꺼내보는 거예요. 무조건 여러분들의 전 남친이나 아니면 전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좀 더 만나고 싶은 남자에 대한 이야기, 혹은 내가 좋게 생각하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, 그런 두 가지 이야기들을 좀 적재적소하게 끼워 넣어주면은 그 사람과 충분히 이제 이성적인 기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. 제가 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프레이밍 효과라는 게 있어요. 그냥 어떠한 생각이 되든 간에 그 프레임, 틀 안에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냥 말투 아니면 심리 기법 중에 하나인데, 내가 이성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지? 이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내가 맞는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돼요. 그게 맞든 틀리든 그 안에서 생각하게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.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이미 그 사람이 했었던 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 여자에게 좀 더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건 그냥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 또한 그래요.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남녀 이야기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냥 주구장창 내 이야기만 하다 보면요, 그런 문제가 딱 발생해요. 아, 유신님, 저 이 남자랑 진짜 친해졌는데 진짜 친해졌어요. 진짜 친해지고 카톡 띠끼따까도 너무 잘하고 전화통화도 너무 잘해. 근데 그냥 그러다가 진짜 친해지고 찐친이 돼버린 거야. 이런 분들이 그냥 가장 큰 문제점이 이성적인 기류를 흘려주지 못했다는 거예요. S님, 근데 이상형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.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요? 조금 생각이나 관점을 바꿔봐요. 이상형이 안 맞을 수 있어요. 그러면은 애초에 그 남자는 나한테 그만큼 가까워지지도 않았을 거고, 반대로 나도 그만큼 눈치가 없다는 것도 맞는 거 아니에요? 내가 눈치가 좀 빨랐으면은 아, 이 사람이 나한테 좀 철벽을 치는 거구나, 그걸 내가 진작에 난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그냥 다른 부분이고 그냥 번외의 이야기예요. 번외의 이야기. 그냥 그 사람이랑 내가 이상형이 조금은 맞춰갈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해보는 거예요. 기류를 흘려보고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오픈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에 대한 보호 본능을 좀 자극시키는 거죠. 아, 이 사람이 참 여자로 느껴지네?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발전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린 알게 모르게,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어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발전됐어. 근데 자연스러운 그 과정을 여러분들은 오늘 듣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내가 너무 그냥 자연스러운 게 뭔지 진짜 도저히 감을 못 잡겠어. 그 자연스러운 놈의 자연스러운 연애 남들은 다 해. 근데 나는 모르겠어. 그러면은 이런 간접적인 이야기를 통해서라도 조금은 감을 잡아보라는 거예요. 제가 진짜 얼마 전에 되게 와닿았던 말 중에 하나가 뭐 있냐면은, 진짜 헷갈리게 하는 남자는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닌 거다. 이 말에 여러분들 많이 공감할 거예요. 근데 어떤 유튜버가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. 그 말은 요즘 시대에 진짜 연애 하수들이나 하는 말이라고. 그 말이 저는 뭔가 왠지 쎄하게 되게 공감이 됐어요. 그냥 무조건 그 남자의 탓만 할 게 아니라 내가 눈치나 경험이 없어서 헷갈린 건데 헷갈리게 하는 거라고 그냥 남 탓이나 상황 탓으로 돌려버린 걸 수도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적어도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봐요. 내가 나도 모르게 너무 지나친 배려 아니면은 그냥 신세 지는 걸 좀 꺼려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그걸 고치면은 내가 애매하게 헷갈리지 않아도 돼요. 그냥 자연스럽게 발전될 수 있는 거고, 결국 인간관계잖아요. 그 남자 여자 문제도 그 문제에서 내가 또 하나의 해안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. 그래서 조금은 융통성 있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